동의대학교 근무하고 있는 박순준입니다. 지금 이게 얼굴을 뵈니까 완전히 세대가 교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원로 교수와의 대담을 할 때 우리 나 선생님도 원로라는 그런 명칭이 부담스러우시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조금 아까 우리 발표드렸던 희수보다 10살 적으신 그러니까 희수는 역사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 좀 살아계시고 건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기업의 역사가 아니고 경험에 묻어나는 그 얘기가 오늘 오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 사전에 좀 여쭤보고 했더니 딱딱하게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형식은 싫으시다고 말씀하시고 또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얘기를 좀 먼저 듣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분들의 얘기를 먼저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 또는 반론이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좀 얘기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국사를 내가 쭉 한다고 해왔는데 뭐 때문에 영국사를 했는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그저 사학과에 내가 왜 사학과를 지망을 했고 사학과에서 또 어째서 하필 영국사를 또 했고 서양사를 했고 서양사에서 또 영국사를 했고 그냥 별 의식 없이 그냥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나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여간 영국사 전공자로 돼가지고 참 오늘 얘기했듯이 원로, 영국사에 우리나라 원로라고 하는 그 터무니없는 얘기가 듣게 됐는데 무슨 너무 원로라는 것이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영국사를 내가 뭐 때문에 어째서 했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비로소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모르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에서 영국사를 전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것이 하나고 또 한 가지는 그것과 관련해서 약간 관련된 것인데 요새 영국사뿐만 아니라 서양사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라 할까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역사에 공부할 때는 들어보지 못한 모든 이 얘기들이 역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역사 관련해서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게 이견을 듣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 두 가지 얘기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영국사를 하게 되고 어떻게 서양사를 하게 되고 어떻게 역사를 하게 됐느냐 각자 그 물어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냥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하여간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한 거 아닌가 말이에요. 물론
비단 역사뿐만 아니라 학문이겠죠. 소위 사이언스 혹은 독일어로 말해 비센샤프트 학문을 하는 것이 뭐인가 목적이 있으니까 하지 목적 없이 하는 건 아니까 아니냐. 그게 뭐인가 그랬습니다. 그걸 물어보고 싶다 이것이에요. 영국사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 저도 요새 그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른 나라 역사보다 왜 영국사인가, 왜 특별히 서양 역사 중에서도 영국사인가 이 고민에 대해서는 이게 근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지금 근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이 근대성의 모든 출발이 다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 뭐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많은 시행착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원형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꾸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성의 원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 그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영국사가 가진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러시아사 같은 경우에 막 처음에 매혹을 느끼는데 그 영국사는 그것과는 좀 더 다른 이렇게 전통하고 혁신 사이에 굉장한 그 밸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영국이 뭐 과거 같은 영광을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저력 그런 것들이 이 전통하고 혁신 사이의 밸런스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 연구할 거리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영국사가 매우 필요하고 한국 사회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 정도로 그때 지금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우리가 누구예요? 대한민국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나라든지 뭐 전 세계라든지 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에요? 네, 선생님. 나라. 지금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많은 제3세계.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영국사 공부를 한다 뜻이에요? 요즘은 제가 그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한국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저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아직 자기 하나 챙기기도 바쁘지 않을까요, 선생님? 아직 그런 생각이 아직 안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사학이라는 것도 다른 분들은 혹시 어쩐가요? 젊은 친구들한테 는 오늘 안 그래도 그 발표를 18페이지를 50분 만에 똑파요. 선생님이 아마 이어받아야 될 바톤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네, 뭐 영국이 쇠락을 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EU라는 것을 흔히 이제 유럽은 EU를 공부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실패한 실험이고 네. EU 유럽 연합은 이제 실패한 실험이고 다시 유럽이라는 대륙은 이제 국가 체제 다시 각국 국가 체제로 돌아갈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국은 제 생애까지는 세계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계 플레이어라는 사람과 우리가 잘 지내고 우리가 영국이라는 나라와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의 발전을 하길 원하면은 그 나라의 행정과 정치, 경제권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 현대 정치를 공부한 이유가 우리가 영국하고 누린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이제 제가 언제 이제 전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학생들한테도 이걸 계속 계승시키고 근데 우리죠. 예. 우리가 영국에서 혹은 꼭 저는 영국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독일도 마찬가지, 독일서도 서양사 혹은 뭐 중국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우리 역사를 놔두고 외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겠죠. 혹은 우리 민족. 말하자면 나는 그 나라하고 민족이라는 말을 좀 함께 그 두 개 다 포함된 요새말로 그 네이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네이션이 조금 더 말하자면 더 잘 살고
더 올바르게 살고 더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외국의 역사를 공부한다는 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뭐 꼭 역사뿐만 아닌데 모든 학문이 다 마찬가지겠는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이제 그 마찬가지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과거를 통해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도움을 얻고자 역사를 공부한다. 이거는 아마 공통될 건데 특히 우리가 이제 외국 역사 병사학연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에 있다 할 때 그 우리는 간단히 말해서 나라든지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의 인류를 위해서라든지 그것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혹은 좀 넓혀가지고 이북까지 합쳐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그 앞날을 위해서 민족의 현재 앞날을 위해서 한다. 이런 생각을 나도 이제까지 가지고 있다 이것이죠. 그것인데 지금 소위 포스트 내셔널리즘을 하나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아마 탈민족주의라고 하나? 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우리 세대는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는 해방 전에 일제 시대 때 교육을 중등 교육을 받았고 해방 후에 이제 대학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해방 전에 우리하고 해방 후에 우리 이것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방 전에 우리 역사, 우리 과거의 그 비참한 것을 그래서 어떻게 벗어날 수 가지고 우리도 다른 모두 앞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빨리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 저희 지금 1.5세대 혹은 1세대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요, 역사뿐만 아니라, 특히 역사는 더 그랬는데, 역사하는 사람들 관심 대상이 전부 거기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대화였죠. 1세대 분들, 누구누구 되게 아시죠? 어디 한번 아세요? 젊은 양반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설 선생은 아시려면 모르지만 1세대라고 하면 서양사학계, 그냥 영국사 말고요. 서양사학계 우리 1세대라고 말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조희선. 네? 양병호 누구요? 양병호 1세대 조희선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이제 아주 1세대 말하자면 더 전 1세대 뭐라 그보다 원세대. 해방 전부터 전에 그 일제를 겪고 해방 후에 이제 그 서양사학계를 이끌어간 분들. 그때 새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끌어간 분들. 누구인지 되게 아세요? 서양사학계. 민석홍 선생님. 민석홍 씨. 이민호 선생님. 네? 누구요? 이민호 선생님. 이민호 선생. 이민호 씨는 나보다는 좀 밑에요. 그러니까 네? 이보영 선생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이보영 선생. 영국사에서는 최문혁 선생님. 선생님. 그게 뭐 여러 명이 있었다고. 기련모 선생이. 네. 기련모 선생이 나보다도 위에고 그 양반이 말하자면 내가 말하는 1세대입니다. 영국사로서. 영국사에 제일 그러니까는 나보다 가지고 원로 교수라 그러는데 나는 턱도 없어요. 그 기련모 선생이 원로 교수입니다. 살아계십니다.
근데 길 선생, 그리고 이제 그 서양사 쪽에서 노명식 선생, 최근에 돌아가셨죠. 네. 이런 분들이 서양사학에 가면서 또 누구 있나? 그분들이요. 동양사에 이제 저 전혜정 선생이라든지, 그 밖에 이제, 김진경 선생님. 그리고 아까 민석권 교수, 기령모 교수, 이보영 교수가 지금 서양사학과의 1세대로서 지금 생존해 있는 최고령입니다. 그 다음이 접니다. 연영으로 왔어요. 최근에 노명식 선생 돌아가시고 뭐 그랬는데요. 거기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1.5세대라. 그 다음에 이제 내 밑으로 좀 나보다 또 밑에가 독일사의 이민호 선생. 그 다음에 영국사의 최순왕 선생. 네? 영국사의 최순왕 선생님. 독일사의 고성환 선생님. 네. 영국사에는 이제 물론 최선홍 선생님. 독일사의 고성환. 전체 서양사 쪽으로 보면은 저기 고대사헌 성균관 대학의 김진경. 김진경. 하여간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신데 그 사람들이 관심이 전부 다 그분들 관심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서양사 쪽에서도 근대사를 한 사람들은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그게 도움이 될 것을 의식을 하든지 혹은 무의식적이든 간에 그것이 그 무의식적으로나마 바탕이 있어가지고 그 서양사를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세대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이죠. 그 단적인 내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해야 될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당신들 헛일했다라고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들은 것을 기억이 날까도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했다라고 심지어 아주 내가 느끼기는 그랬어요. 그 1세대 사람들, 특히 근대 서양사를 한 사람들, 쓸데없는 헛일을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헛세상 살았구나. 일생 동안 서양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헛일을 해왔는가. 서양의 근대 역사를 통해서 그놈을 공부하면서 그놈을 통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직접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도움을 못 주나도 간접적으로 서양이 이렇게 근대를 했다.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혹시 너희들이 그놈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해왔는데, 그게 헛것했다라고 얘기 들으니까 나도, 아하, 이게 뭐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반론도 했어요. 화도 좀 나와서 무슨 소리 하느냐 했는데 그게 뭐 상당히 됐습니다. 근데 근래 생각할 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당신이 말한 말이 옳은 거 아닌가. 당신이 말한 것이 오늘날 방향이고 오늘날 서양사 연구의 공부의 방향이고 역사의 공부의 방향이 아닌가. 왜
민족을 얘기하느냐 이것이요. 무슨 놈의 우리를 얘기하느냐 이것이. 역사하는데 왜 대한민국을 얘기하고 왜 우리를 얘기하느냐. 역사하는 목적이 뭐 우리에 있냐 이게. 우리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있죠. 우리라고 할 때 아니 우리라고 할 때는 제일 밑에 우리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이 우리 집 그러거든요.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우리 그 최하의 가족 말하자면 일종의 공동체 최하의 최 밑에 단위죠. 근데 우리는 참 그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my father가 아니에요. our father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래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 최하의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가족이고, 그럼 조금 너무 이제 시족 혹은 이제 부족이라고. 하여간 이제 공동체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밖에 이제 그런 그 혈연하고 관계가 없는 무슨 하다못해 동창회라든지 혹은 무슨 모든 우리 하여간 조직이 있잖아요. 영국사 학회라고 하는 우리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노조라고 하는 우리 모임이 있고, 하여간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런 모임 중에 우리의 관심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네이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그동안의 중요한 관심이었다, 이것이죠. 우리 인류, 이런 관심보다도 우리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역사를 할 때도, 우리 역사 하면은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의 역사.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공부할 때, 혹은 외국 역사를 공부할 때, 자기 민족 혹은 자기 그 나라, 네이션이죠. 그 역사, 그것이 중심이 됐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 역시 우리 세대죠. 약자가 말하는 1.5세대나 1세대의 중요한 관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민족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네이션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 네이션의 역사에서 중요한 관심 분야, 네이션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야는 뭐니까? 역사의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라고 문화 속에 들어가는가? 하여간 그 밖에 온갖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사라고 할 때 그 분야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첫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정치 아닌가요? 그 다음에가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종교는 꼭 그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 민족하고 관련이 좀 소위 말티컬처럴이라는가요? 다문화적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민족의 역사, 그럴 때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이것이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지금 그러냐 이것이에요. 지금 역사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그것인가? 지금 역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소위 아까 말한 대로 포스트 나셔널리즘,
탈민족주의라니까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포스트 나셔널리즘을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하고는 내가 잘 모르는 역사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포스트 나셔널리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내세우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이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 싶다. 그 단적인 예가 지금 우리의 중요한 관심은 여전히요. 지금 남북 통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저께인가 오늘 TV엔가 신문엔가 보니까 신문에서 만나 TV에서 왔는데 내가 직접 알송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서 통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꼭 지금 통일 해야만 돼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잘 이해했는가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특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좀 모를 것 같아요. 한 20대 모두 이런 사람들은 통일되면 통일되면 괜히 통일 비용만 들어가고 돈만 많이 들어가지 지금 그대로 살고 그러지 민족이 있어 민족 뭐라고 따지냐고 있어 탈민족이 이런 입장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하나의 역사에서도 나오고 역사에 관한 이 얘기 중에서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나는 여전히 뭐냐면은 지금 민족을 벗어나가지고 세계 인류 전체 공동 적어도 아까 말한 EU 혹은 동아시아 혹은 아메리카 이렇게 리저널한 관점 그놈에 서야지 무슨 놈은 한 네이션의 한 나라 입장에 가서 왈가왈가 하느냐 그런 식 이야기가 나와 있고 한쪽에서는요 이렇게 좀 더 크게 인류 전체를 봐야지 왜 한 네이션을 따라가냐 또 한편에는 왜 무슨 세계가 인류가 뭐예요 나다 이것이야 개인이지 개인 나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입장 소위 그리고 그렇게 공적인 나라의 생활 이거보다는 사생활 전체 큰 터들에서는 마크로로 보는 게 아니라 미크로 미시 조그만하게 해봐요. 나 개인의 역사 한 사람의 사생활 이게 역사의 중요한 관심사지 무슨 나라의 역사 전 인류의 역사 세계의 역사 뭐냐 이런 식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쩐가 지금 내 생각에는 전 세계에 얘기를 하고 혹은 그렇게 넓은 단위의 얘기를 하고 인류 전체를 얘기하고 문제가 지금 전 세계 문제지 어디 나라의 문제냐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현재 그런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 현실적으로 지금 세계에서 중요하게 관심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네이션의 이해관계. 네. 지금 미국 같은 데가 무슨 전 세계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나셔널 인터레스트 이것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죠. 물론 그것이 미국의 정치가들,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가들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 생각이 정치가들에만이 북한된 게 아니라 그 정치가들의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미국 전체 국민들의 그 일종의 뭐랄까요 의식, 감정 속에 있다 이것이죠. 요새 나오는 거 보세요. 말하자면 테러에 대해서 미국의 국민들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슬람에 대한 것, 이런 것들 보면은, 그리고 그 나셔널리즘적인 의식이 근래에 더 강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금 동아시아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커요. 그런 상황 속에서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일본, 중국, 우리 가까이 우리만 볼 때 일본하고 중국.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조그마한 나라, 이 한국, 코리아는 둘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또 돼 있어요. 이게 합해도요. 하나가 돼도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끼어 가지고 살아남을지 모르는데 갈라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놈의 네이션을 얘기를 해, 무슨 놈 통일을 꼭 뭐 해야만 돼, 이런 식 주장을 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게 옳은 방향일까? 나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을 좀 묻고 싶어요. 이제는 좀 선생님 모두하시는 걸 좀 분명하게 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왜 영국사를 하느냐, 그리고 또 역사 일반으로까지 넓혀서 역사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게 바로 그 선생님께서 최근에 이르러서 부닥치게 되고 또 그에 대해서 또 반론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이런 걸 거꾸로 우리 젊은 세대에게 확인도 하고 싶고 묻고 싶은 그런 뜻으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이제 좀 막 대학원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얘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세대 차이가 워낙 나가지고 제가 이름도 모르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흥분했니까. 저는 제가 영국사를 처음 이제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한 때는 저는 2009년 6월인가 7월인가에 영국사를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가까운 시일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이렇게 취업 경쟁, 이렇게 무한 경쟁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자본주의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건 자본주의 때문이다. 그럼 자본주의가 왜 우리 힘들게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조선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영국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영국사를 영국사 특히 이제 17세기, 16세기 이때 영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내 지금 대한민국에서 22세에 살고 있는 내 문제 혹은 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그곳에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걸 해결하려면 영국사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영국사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제 고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사 해야 된다는 것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탈민족주의 이쪽과 연관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지금 세계 정세가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이제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챙겨오는 방식이 정치적으로 지배를 하고 이런 것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커피가 이건 미국의 회사인데 지금 이것을 커피 수출을 하는 이제 미국 회사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 회사가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한 난생 처음 보는 커피의 입맛에 길들이게 문화적으로 길들이게 했는가, 이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또 다르게 나가면은 그 커피 농장을 지금도 예전 식리처럼 하고 있는 그 거대 커피 농장주들, 뭐 전 세계에서 뭐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대 커피 농장주들의 이제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볼 것인가, 이것을 각 개인이 자기에 맞춰서 어느 포인트를 궁금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역사를 공부한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커피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하다 보니 한국 민족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문화적인 것도 봐야 되고, 아무래도 좀 범세계적으로도 제 문제가 이제 범세계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커피라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탈민족 그 전에는 이 커피에 대해 커피와 문화적 제국주의와 미국의 침략과 이런 것들을 민족주의적으로 보다 보면은 잘 못 보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민족주의를 싫어하자는 게 아니고 배격하자는 것이 아니고 민족주의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더 보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탈민족주의라는 내가 말하는 게 지금 오해를 사게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도 민족주의는 타파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민족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류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인류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민족을 벗어나야, 민족주의를 벗어나야 타파해야 된다. 탈민족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죠. 근데 지금 현실은 그 탈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 실은 민족을 뭐랄까요? 민족을 뭐랄까요? 그게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깊이 생각 않고 그냥 민족을 벗어나야 된다. 왜 민족이 얘기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을 가진다는 거죠. 저는 선생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고, 사실은 제가 공부를 시작했던 목적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추악한 본성이나 사람들의 욕심, 그 속살을 역사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보고 싶다. 이 사람들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인데, 저는 이런 점에서 포스트 내셔널리즘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선생님이랑 같은 이유인데, 포스트 내셔널리즘이 내셔널리즘을 위한 수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내셔널리즘 말하는 사람이 결코 포스트 내셔널리즘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내셔널리즘을 주장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추악하고 지금 욕을 먹으니까 이걸 가리기 위해서 포스트 내셔널리즘 혹은 나라는 것으로 들어간 마이크로 역사학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파헤치고 그것을 제대로 드러내고 지적해주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포스트 내셔널리즘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결국 이제 탈민족주의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직도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국가 이해관계에 매여 있어. 말은 민심이 뭐니 다른 걸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국가 이해관계에 철저하게 억눌려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해야 할 것인가 할 때 얼른 떠올리는 게 이제 자유나 평등이나 이런 화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바로 지금 작년 말에 선생님께서 자유와 평등의 인권선언 문서집을 표내셨습니다. 52개에 이르는 세계의 인권선언 문서를 엮어서 번역도 하시고 또 해설도 하셨어요. 저도 나온 걸 몰랐었는데 이제 대담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여쭈니까 이 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불만이 아직도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불만이 있다, 즉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책은 이렇게 나왔느냐를 조금 들으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했으면 싶습니다. 선생님. 정년퇴임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 발표 비슷하게 한 게 나 처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관심. 선생님과 홍보를 아주 역설적으로 하셨습니다.